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은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이행된 후 추가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해당 자료가 이첩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구청 제출 서류의 미비 등이 해당될 것이고, 세무서로 추가 조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소득세 및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금조달 계획서의 구성을 그림으로 보면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크게 자기 돈과 빌린 돈을 구분해서 기재하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작성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본인 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금 잔액 증명서 혹은 주식거래 내역서 혹은 상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타인 자금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대출 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임대보증금의 경우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은 본인 자금에 기재하시면 되고,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가 돌려줄 것이므로 타인 자금의 임대보증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인 자금이든 타인 자금이든 증빙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자금 중에서는 그 밖의 현금 부분이 과다하게 기재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금 중에서는 그 밖의 차입금이 과다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거래의 경우 구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실제 차입금은 맞는지, 증여를 받고 납세자가 신고를 안 한 건 아닌지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가족들 간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들 간의 차입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우선은 증여로 본 후 증여가 아닌 것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 차입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럼 제대로 된 차용증은 어떤 것일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공증만 받으면 된다더라, 혹은 이자만 제대로 지급하면 된다더라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권 채무가 성립을 하려면 우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그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작성된 이자가 과다하여 빌린 자녀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분에게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자금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식적인 절차와 증빙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차입한 사람이 지급 가능한 범위 내의 이자 계약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한 후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했으므로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용어는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입니다. 즉,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언제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세법은 5년이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10년 안에 언제든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증여세 무신고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으로 제척기간이 늘어나므로 아직까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차용증을 작성한 후 보관만 해두시는 것보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차용증 작성일에 인감 증명을 발급받는 등 법적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대여 금액 및 상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고 이자율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참고로 세법은 특수관계자, 즉 가족 간의 이자율은 4.6%를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즉 4.6%보다 낮은 이자 혹은 무이자의 경우에는 4.6%와 차이 나는 부분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하는 게 5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증여세에서 비과세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여세법상 증여공제 5천만 원은 10년간의 기간의 합을 얘기합니다. 금융결의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을 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이자 계산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본 그림에서 차용증을 보시면 이자율이 4.6%가 아니고 3%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작성이 되었으므로 그 차익을 증여로 본다는 것이죠. 증여재산 가액을 보면 세법상 이자인 2억에서 4.6%를 곱한 920만 원과 차용증의 이자 월 50만 원의 연이자인 600만 원의 차이인 320만 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반드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자 50만 원을 지급할 때 27.5%를 떼고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에 신고도 하시고 그리고 원천징수한 이자를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세법상 원천징수 신고 납부는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달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신 경우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한 번 신고하셔도 되지만 납세자의 소득 및 연령 그리고 차용 금액에 따라서 자료 소명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매달 신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에 구청에서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명 요청을 합니다. 이 소명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 추가 조사가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게 아닐 경우에만 국세청의 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자료 소명을 하는 동안 담당 주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하는 자료들을 보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의 작성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의견서를 보면 거래대금 내역에 대해서 당초 작성한 방법과 그 이후 이행된 방법을 대조하여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명 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당초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하실 때 주택 구입에 대해서 모자라는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다고 작성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2억 원이었는데요. 당초 신고 시에 차용증 작성과 이자 신고가 들어갔다면 상관없겠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시다 보니 차용증을 첨부하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차용증과 함께 이자 신고 이행 및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좋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가족 간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이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제든 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고 정확한 이자 지급과 국세청에 이자 원천징수 신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과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취득에 대해서 구청 및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고 꼼꼼한 준비를 해두셔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유원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해요.